맨홀은 비닐로 잘 감싸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을 290으로 썰어서 심으면 딱 300mm 간격에 하나씩 시공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폐타이어를 위치해 놓고, 자, 철근을 잘라내고 다시 폐타이어를 놓고 흔들리지 않게 눌러주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매너를 올릴 때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마당 콘크리트 타설 준비하고 필름지 깔고 단열재 깔고 YMC 깔고 해서 마당 타설 준비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화를 신고 또 질퍽질퍽한 땅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매일 하는 일 좀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고 내일 오전까지 해서 모레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탓을 하고 일요일날 피니셔 돌려서 상황 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기초 작업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주문을 하고 현장으로 가려고 왔습니다. 철제는 타설 전에 들어와야 이런저런 거푸집 작업에 쓰기도 하고요. 또 벽돌턱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철제를 주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퍽질퍽한 땅에서 포크인 작업을 하면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엉망이 됐기 때문에 오늘 기준틀 다시 메고 작업 시작합니다. 자, 그 덕에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타설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고, 방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 말고는 방법이 없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안착이 됐고, 자, 타설할 자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빨리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난공사입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마당이 없이 타설을 안 한 데는 다 이렇게 되고, 장화를 신자니 미끄럽고 신발을 신자니 미끄럽고, 그래서 마당이 타설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어제 옆당을 사용하기로 하고 철제를 겨우 받았습니다. 차가 앞쪽이 빠져가지고 겨우 해서 손상 없이 그래도 잘 털었습니다. 바닥 필름지를 깔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뒷면, 앞쪽에서 뒤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깔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야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비닐이 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단열재나 YMC 등으로 눌러서 깔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참 바쁘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필름지 마저 깔고 YMC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왔는데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법 많이 내려서 이건 뭐 일단은 1시까지 기다려 보고, 비가 계속 내리면 오늘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이런 날은 올라오면 아예 많이 와버리든가, 안 오려면 안 오든가, 딱 일하기 힘들 만큼 솔직히 못합니다. 여튼 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 자, 철근을 이쪽에 내려놓고 오늘은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철수하고 내일 와서 작업하고 타설은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래도 막습니다. 자, 이제 필름지 깔고 마무리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열재를 깔고 한쪽에서는 마당 YMC 깔 준비를 합니다. 자, 마당 YMC를 깔기 위해서는 이렇게 C형광으로 틀을 잡아야 되고요. C형광 머리가 안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니셔를 돌릴 때 피니셔 날이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을 띄워서 라인도 맞춰야 되고요. 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요 작업을 꼭 안 하시면 나중에 피니셔 돌릴 때 다시 다 때려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YMC를 까는 게 좋습니다. 단열재는 기준 라인에서 30cm 정도 띄워서 전부 다 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가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뭐 파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파가 엄청나게 날 것 같습니다. 단열재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깔아놓으니까 상당히 크네요. 이제 필름을 다시 깔고 그리고 또 기초 주변 자리로 또 철근 30cm 간격으로 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주 분께서도 제가 하는 공법이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설계사무소하고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다 옳은 거 아니고요. 인정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점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재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건재상은 공장에서 단열재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값이면 밀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밀도가 자 연필 심보다 얇습니다. 자, 이렇게 촘촘한 단열재를 깔아야 단열도 단열이지만 바닥이 내려앉지 않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거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름지를 깔고 있습니다. 단열재 위에 필름지를 까는데 깔고 있는데 거의 다 깔았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면서 바람 방향이 역방향으로 바뀌었네요. 어쩔 수 없고요. 필름지는 안쪽으로 이렇게 다 말아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서 타설을 할 때 마당이 쳐질 때 확실하게 안쪽으로 물이 스미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만 깔면 마무리가 됩니다. 필름지 깔고 주변 철근 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을 올릴 때는 예전에는 합판으로 틀을 짰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스티로폼만 제거하면 되고요. 어차피 맨홀은 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홀을 위에 올려놓고 잘라서 내려앉히면 되니까 이게 더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서 지금은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맨홀을 올릴 때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중화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강토 레벨에서 15cm 올려서 철근을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워놓은 실로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cm 올리면 저희가 30cm 타설하니까 중간에 철근이 들어가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당을 올리기 때문에 살짝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벨 보면서 다시 정할 거고요. 그래서 15cm 정도 올려놓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철근을 290으로 썰어서 심으면 딱 300mm 간격에 하나씩 시공이 됩니다. 자, 10mm면 290, 13mm면 287, 16mm면 284 그렇게 맞춰서 썰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몇 미리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 쭉 가면 몇 c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긴 데는 뭐 10cm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철근을 80cm로 썰어서 하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한 55cm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깊이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황토라 혹시나 힘을 못 받을까봐 조금 많이 심고요. 돌바닥이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깊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으실 때 흙을 받으실 때는 돌이 없는 흙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마사나 그런 걸 받아서 잘 다져 놓으면 금방 보셨지만 있는 힘껏 엄청나게 때려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지와 마당과 기초가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에 허가가 나야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황토는 토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질퍽질퍽하고 황토 무한 힘이 있냐 하지만 말랐을 때 땅 한번 파보면 압니다. 땅이 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행인 건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땅이 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힘을 써도 잘 들어가지, 안 그러면 들어가지도 않지만 이게 이제 타설이 되고 해서 안에서 말라버리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힘이 있어 약하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땅에 철근을 박는 게 무슨 힘이 있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대지의 토합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박으면 모르겠지만 이 집도 한 2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삥 둘러서 박기 때문에 수많은 철근들이 55cm가 들어가서 땅과 대지를 연결해주고 또 마당과 기초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 참 이쁩니다. 자, 이제 월요일날 와서 마무리하고 타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요. 날아가지 말라고 남는 철근들도 지금 싹 눌러놓고 그리고 저희는 퇴근합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자, 이제 철근 마저 심고 철근 묶고 레벨 타일을 찍으면 타설 준비 끝납니다. 여기도 어렵게 진행이 되네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빨리 점심 먹고 오후부터 타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이 이제 다 심어집니다. 이쪽에 가로로 엮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연결 자리는 토요일 날 씻어놨습니다. 오늘 타설 전에 치게 되면 경사진 곳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쪽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양생도 빨리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작업을 해놨는데도 아직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물이 덜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경사진 대지에 도로와 연결 부위 타설을 할 때는 꼭 이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항상 먼저 하루 이틀 전에 청소해 놓으시는 걸. 저쪽에는 아직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보강토 레벨이 3cm 차이가 납니다. 30m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철근을 15cm 올려서 10cm 위에 묶었는데도 닿는 자리가 있어서 다시 풀어서 올렸습니다. 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벽돌을 쌀 때 3cm 높이 차이면 엄청납니다.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그것만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높이가 3cm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제 여기서 3cm니까 요 앞에 또 여기까지 가면 얼마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3cm 차이가 나고요. 담장 쌓을 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네요. 이거 보강토 쌓는 분이 잘 쌓아줘야 되는데 쌓다가 말고 높이도 틀리고 안 되는 상황 투덜거려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향강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자리도 바닥에 이렇게 뜬 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흙을 다 퍼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시멘트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시향강 안에 들어가고 시향강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고 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잊지 마시고 흙을 다 이렇게 꼭 밑에다 채워서 콘크리트가 안 밀리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뭐 600mm, 800mm 파이프를 써야 되냐 아니면 합판으로 원형 거푸집을 짜야 되냐 다 필요 없습니다. 폐타이어를 위치해 놓고 자, 철근을 잘라내고 다시 폐타이어를 놓고 흔들리지 않게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설이 끝나고 양생이 되고 난 다음에 타이어를 빼내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 정화조 1톤차 앞바퀴하고 정화조 뚜껑 사이즈 똑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튜닝을 하거나 광폭을 해서 큰 걸 끼는 건 모르겠지만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무거운 거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안 올려 놓으면 콘크리트가 밀어버립니다. 뭐 타이어 옆에 구멍을 뚫어서 못을 박거나 철근을 힘듭니다. 타이어는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무거운 거 없으면 벽돌이라도 몽땅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맨홀은
비닐로 잘 감싸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마당 콘크리트 타설 준비를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설만 하면 되고요. 자,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둘이서 이틀 정도, 실질적인 날짜로는 3일 걸렸습니다. 3일 걸렸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해드린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원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